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초년, 중년, 말년이 있다고 하죠. 저에게 초년은 정말 끔찍하리만큼 힘든 시절이었어요. 어려서 고아가 되어 보육원에서 자랐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 후원을 받았지만 어린 나이에 시작된 사회적 눈치란 참 힘들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놀아도 친구들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인지 늘 친구들 집에 가거나 하면 그렇게 아주머니들이 눈치를 주셨거든요. 우리 애는 이따 학원 가야 하는데 너 안 가니? 얼른 가봐. 아, 네. 오늘은 학원 안 간다고 해서 온 건데. 무슨 소리야. 갑자기 가야 하니까 너 얼른 집에 가라. 무슨 애가 이렇게 남의 집에 와서 집에 가지를 않아.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른 친구한테는 안 그러던 친구들 엄마는 늘 저를 보며 한 소리씩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공부를 잘하고 학급 내 반장을 도맡아 하기 시작하자 친구들 엄마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혜진이는 진짜 똑똑하고 똑부러져. 우리 딸이 너랑 같이 다니면서 너를 배워야 할 텐데. 혜진아, 방학하면 아줌마네랑 같이 캠핑 갈래? 아무래도 네가 반장이고 우리 딸이 부반장이니까 같이 가서 학교에 대해 얘기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부담 가지지 말고 와도 돼. 아줌마가 밥이랑 이런 거는 다 해줄 거니까. 아, 생각해 볼게요. 내가 잘 되는 길은 그저 학업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매달렸어요. 혜진이는 뭐라도 할 거야.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놓치지 않는데 혜진이 같은 애가 의사가 되어야지. 보육원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저는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의대에 진학했고 물론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은 건 아니지만 성적은 정말 죽기 살기로 노력했네요. 그리고 마침내 의사가 됐을 때는 모든 걸 다 얻은 기쁨이 들었어요. 우리 혜진이 이제 소원 다 이뤘지? 너무 대견하다. 아마 더 좋은 곳에서 자랐으면 진짜 더 잘 자랐을 텐데 말이야. 아니에요. 원장님이랑 선생님들 덕분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보육원의 자랑이었네요. 그리고 대학교 동기와 오랜 시시 끝에 서로 의사가 되어 결혼을 했어요. 그때까지 친정도 없었기에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네요. 넌 이렇게 똑똑하고 야무진데 진짜 친정 하나가 하자야. 하긴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니? 그나마 의사니까 내가 우리 아들이랑 급이 맞는 것 같아서 허락한 거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엄마라고 생각해. 네,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랑 효정이 학교 다닐 때부터 잘해주시고 밥도 많이 사주셨잖아요. 네가 공부를 그렇게 잘해서 효정이한테 해댈 게 없으니까 그랬던 거지. 어쨌든 우리도 인연이긴 인연이다. 네가 보고 배운 건 없더라도 뭐 효정이 등골 뽑아 먹을 애는 아니라서 내가 주변에 말로 해도 이렇게 허락한 거니까 살면서 효정이 내줘도 잘해야 해. 너도 바쁜 건 알지만. 네, 어머님 잘할게요. 기분 나쁜 말도 많았지만 시어머니 말이 팩트였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결혼 전 학생 때부터 저를 좋게 봐주신 시어머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참 친정이 없다는 서러움을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의사였지만 버는 돈의 일부는 보육원 동생들을 후원하고 있던 저로서는 결혼할 때 혼수를 많이 못해갔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자라온 환경을 알기에 이해하시고 넘어갔지만 두고두고 제 혼수에 대해 늘 짚고 넘어가셨죠.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친구들은 알만한지 며느리들이 들여서 가방이며 옷이며 자랑 엄청 해. 주얼리도 그렇고. 근데 나는 너한테 뭐 꼴랑 받은 거 있니? 아, 예단 3천만 원? 그걸로 뭐를 어떻게 사겠어? 안 그러니? 우리 아들이 사실 다른 여자한테 장가 갔으면 예단 1억은 좋게 해왔을 거다. 그것뿐만이야? 나중에 개원한다고 하면 병원도 차려줬겠지. 그런데 내가 이런 거 다 고사하고 효정이가 너 하나 좋다고 하니까 허락한 거야. 너 이런 내 마음 알고 있니? 네, 더 열심히 해서 많이 벌어야죠. 그래, 네 마음이 그런 거 나도 알지만 내가 어디 나가서 며느리 의사라고 하면 다들 부러워해. 근데 어느 집안이냐고 꼭 묻더라?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아니요, 뭐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며느리가 친정이었고 혼자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얼마나 야물딱진 줄 아냐고.
내가 자랑을 한다니까? 어머님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묘하게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끝은 칭찬 같은 뉘앙스로 저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분이었죠. 매번 이런 소리를 들을 때면 사실 너무 위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고아인 것을 반기는 날도 있었네요. 우리 혜진이가 이럴 땐 좋다니까. 명절에 친정 갈 일도 없고 효정이 눈치 보이는 일 없으니까 그와 며느리 이건 좋네. 그치 엄마, 내가 말했잖아. 다른 애들은 명절에 두탕 뛴다고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혜진이는 친정이 없어서 그건 좋아. 그러게 말이다. 대신 보고 배운 게 없어서 내가 처음에 혜진이 전 부치는 거 보고 놀랐는데 똑똑한 애니까 뭐 가르치면 되겠지. 살림은? 우리 아들은 병원 일 하느라 힘들었으니까 좀 쉬어. 그래야겠어. 안마의자나 해야지. 혜진아, 나 물 좀 줄래? 남편은 제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친정이 없는 걸 애써 괜찮다고 했지만 살면서 서러운 날들이 정말 많았네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 놀라운 연락이 한 통 오게 되었어요. 혜진아, 내가 일하는 병원에 환자로 오신 분이랑 라포 형성이 좀 잘 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거든? 그런데 너 옛날 이야기랑 되게 비슷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 너 예전에 바닷가 같은 데 가서 부모님 잃어버렸다고 했지. 이분이 딸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내 나이 또래라고 하셨어. 정말? 내가 누군지 만나봐도 될까? 그래서 너한테 먼저 연락한 거야. 아닐 수도 있지만 너한테 들었던 이야기랑 너무 똑같아서. 친구가 일하는 병원에 온 환자의 소식이 제 어릴 때 이야기와 겹친다고 하는 친구의 연락이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친구의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환자를 만나게 되었고 얼굴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제가 중년이 되면 저렇게 늙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유전자 검사까지 끝을 냈고 전 기적적이게 친정엄마를 찾게 되었네요. 네 아빠가 살면서 널 그렇게 그리워했어. 2년만 늦게 돌아가셨어도 네 얼굴 보고 돌아가시는 건데.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도 잘 자랐다. 고마워.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감사하죠. 끝까지 이렇게 절 놓지 않고 있어서요. 사는 게 뭔지. 네 언니 오빠 먹여 살리느라 널 찾다가 일터에 나가고 찾다가 일터에 나가고. 참 엄마도 모질지? 그때 다 포기하고 너만 찾으러 다녔으면 진작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붙어있으면 되지. 잘 자라줘서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하염없이 우시는 엄마였고 저 역시 벅찬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는 날 버린 게 아니라 내 기억대로 날 잃어버리신 게 맞구나 싶었고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덕분에 저와 피를 나눈 형제들도 만나게 되었네요. 하지만 뒤늦게 만난 엄마와 형제들은 그렇게 여유 있는 집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우리 딸이 의사가 돼. 엄마가 해준 것도 하나 없는데. 장하다 정말. 의사 선생님 시계나 되어서 말이야. 뭐라도 되면 이렇게 가족이라도 만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했고 아 맞다 저 결혼도 했어요. 아직 남편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얘기해서 꼭 같이 찾아뵐게요. 아마 제가 친정 생겼다고 하면 진짜 좋아할 거예요. 그랬구나. 혼주 자리 없이 어떻게 결혼까지. 엄마가 평생 너한테 죄인이다 정말. 결혼까지 했다는 저의 말에 엄마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어요. 어찌나 마음이 안 좋던지 결혼을 조금 늦췄어도 좋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진심으로 저를 안타까워해주는 사람이 생긴 것만 같아 그것 또한 눈물나게 좋더라고요. 아니라니까. 나 이제 엄마라고 부를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친정엄마와 함께 있으면 정말 다 가진 것 같았고 그렇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남편에게도 얘기를 하게 되었죠. 와, 진짜 기적이다. 근데 뭐 하시는 분들이야? 아, 아빠는 돌아가셨다고 하시고 엄마는 조그만 세탁공장 다니신대. 젊어서부터 쭉 근무하셨나 봐. 그리고 언니는 미용사라고 하고 또 오빠는 그냥 회사 다닌대. 세탁공장? 연세가 그렇게 드셨는데 진짜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았어. 그래도 언니랑 오빠한테는 하나도 손 안 벌리고 지내시나 봐. 혼자 버셔서 넉넉하다고 나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 있지.
의사 딸 만났다고 일 그만두시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렇잖아. 솔직히 본인이 키워서 의사 맞는 것도 아니고 네가 네 힘으로 의사 된 건데 이렇게 뒤늦게 의사 딸 만나서 뭐 좀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분은 아니겠지? 뒤늦게 만났어도 엄마는 엄마인데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어머님한테 매달 용돈 드리는 걸로 내가 뭐라고 한 적 있어? 나도 그냥 엄마를 찾은 거고 설령 엄마가 힘들다고 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섭섭해.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엄마랑 니네 엄마랑 같냐? 우리 엄마는 희생해서 나를 만드신 분이고 니네 엄마는 솔직히 갑자기 로또 맞은 거지. 고생 한번 안 하고 의사 딸을 얻었으니까. 솔직히 차가운 사람인 건 알았는데 이 정도로 차가울 줄은 몰랐다 정말. 오히려 축하한다고 하면서 기뻐할 줄 알았는데. 기쁘지. 근데 솔직히 배경은 실망이다. 내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너도 알잖아. 우리 동기들 어떤 여자들한테 장가가는지. 우리야 뭐 CC였으니까 너랑 결혼하는 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진 않지만 의사 사위라고 하면 처가댁에서 기둥이라도 뽑아줄 것처럼 하더라. 미안하네. 내가 고아인데다 이제서야 찾은 엄마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서.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쉽다는 거지. 그리고 네가 순진해서 그러는데 뒤늦게 찾은 딸한테 이것저것 손 벌리는 사람들도 많아서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야. 너무 그렇게 몰아가지 마. 그 일로 남편에게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이니까 제 친정 식구들을 소개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남편은 굉장히 시큰둥해 하더라고요. 야, 우리 막내 네 언니보다 낫다. 결혼도 하고 말이야. 김서방, 내 동생 잘 부탁해. 우리가 혜진이한테 해준 건 없어도 이제는 친정 식구니까 혜진이 마음은 편하게 해줄게. 네? 아, 네 뭐. 근데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혜진이 형제가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아 맞다. 근데 어디 회사 다니신다고 했죠? 그래도 혜진이 친정인데 제가 알아야죠. 저희 어머니까 말씀도 드려야 하고. 아, 나는 조그만 중소기업 다녀. 아마 들어도 모를 거야. 당신은 무슨 그런 말을 물어. 오빠 신경 쓰지 마요. 그래도 이렇게 친정 가족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장모님은 진짜 땡 잡으셨어요. 솔직히 의사 딸이면 뭐 자랑감이죠. 그것도 혼자가 의사가 된 건데 얼마나 감격스러우시겠어요. 저희 엄마는 저 시험 기간이면 같이 밤새시고 진짜 고생하시면서 저 의사 만들었거든요. 그치, 내가 면목이 없어.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딸이 의사라고 말도 못해. 얼마나 고생해서 힘들게 의사된지 아니까. 그냥 나는 지금이라도 우리 혜진이 마음 편하게만 해주고 싶어. 혹시라도 뭐 혜진이한테 다른 마음이 있다거나 돈으로 부담을 준다거나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김서방이 무슨 말 하는지 다 아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엄마는 그런 말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남편은 머쓱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남편에게 정말 화가 났어요. 집에 들어오는 길 저희는 싸우게 되었네요. 당신 아까 엄마한테 대놓고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가 뭐 나한테 손이라도 벌린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설령 내가 내 돈 벌어서 친정엄마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걸로 왜 당신이 엄마한테 눈치를 줘? 내가 그때도 말했지. 너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네가 가족이 없이 살아서 가족에 대해 남다른 애정이 생긴 거는 알겠는데 막말로 살기 힘들어서 너 버렸을지 누가 알아? 뭐? 버려? 내 기억에 내가 손 놓치고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분명히 말했지? 그런데도 계속 우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모함하네? 당신 나랑 왜 결혼했어? 그렇게 처가 배경이 중요한 사람이면 애초에 당신 좋다고 하는 부잣집 외동딸들이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해서 이런 말을 해? 우리가 연애한 지도 오래됐고 보는 눈도 있는데 그럼 내가 홀랑 다른 여자한테 장가가냐? 우리가 이런 걸로 싸울 일이야? 나 환자 보느라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지쳐.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에 열내지 마. 당신만 이래? 나도 병원에서 일해. 혼자 유난 떨지 마. 연애 때도 제가 거의 져주는 연애였기 때문에 남편에게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화를 내게 되었고 남편은 제 모습에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친정 식구를 찾은 것에 대해 시어머니 또한 알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도 역시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사실 네가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나 세탁공장? 참네. 아예 친정이 없다고 하는 게 나을 뻔했다. 솔직히 너 이렇게 혼자 잘 자랐는데
이제 와서 엄마의 형제가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네가 그동안 가족이 없어서 마음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제 네 가족인데 꼭 친정 식구랑 연락을 해야겠어? 네 형제들 직업도 들어보니까 별로더라. 딸 하나 잘 돼서 너한테 의지할까봐 벌써 내가 겁이 나. 그리고 네 남편도 의사인데 얼마나 너한테 의지할 거야. 난 내 아들이 니네 집안에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끌려다니는 건 못 본다. 어머님 마음 무슨 마음인지 아는데요. 그래도 전 제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가족 찾아서 너무 좋아요. 세탁 공장이던 노숙자던 제가 괜찮다는데 어머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한 직장을 40년 넘게 다닌 게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아세요? 어머님이 집에서 내조하시면서 효정씨 바르게 키운 것도 대단하지만 꾸준히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고된 직장에서 저렇게 꾸준하게 일하는 것도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엄마 지금도 오빠랑 언니한테 손 한 번 벌리지 않는데요. 오히려 챙겨주시면 챙겨주셨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섭섭해요. 어머 혜진아, 너 진짜 단단히 뭐가 씌었구나. 내가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지금 네 친정 두둔하는 거야? 잠깐 만난 친정이랑 내가 널 학생 때부터 봐왔는데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할 일이니? 나야말로 너무 섭섭하다. 나 너 한 번도 며느리로 생각한 적 없다. 딸이라고 여겼지? 알아요, 어머님 마음. 그렇지만 저보다는 효정씨일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얘기는 저 불러서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은 제 말에 기가 차하셨고 저는 사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사실 남편네 집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힘들게 아들이 의사가 되었고 저를 며느리로 맞아들인 이유 또한 제가 고학력자이지만 어머님 편의에 맞게 부려먹을 수 있어서 며느리로 들인 것이었거든요. 자존심이 대단하신 분이라 본인 아들이 부잣집에 장가가서 며느리 눈치 보고 살 바에는 저 같은 며느리를 두고 본인 아래로 부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말이죠. 그렇지만 제가 살아온 환경 또한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그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처럼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무시가 반복이 되니 저 역시 참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저는 시댁과 부딪히게 되었네요. 하루는 제 오픈날 엄마가 집에 놀러 오셨을 때 일이었어요. 너 아직도 이런 거 먹니? 너 어려서는 내가 이거 해주면 되게 좋아했는데 오늘 너 준다고 만드니까 얼마나 신나던지 얼른 한 입 먹어봐라. 와 진짜 맛있다. 기억나. 엄마가 이거 나 해줬던 거. 잊고 살았는데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꼭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니까? 그 기억은 흐린데 먹었던 것들 이만 말이야. 다행이다. 입맛이 변했으면 어쩌나 했는데 우리 딸이 좋아하니 너무 좋네. 엄마 고생했어. 이거 하느라 새벽부터 일어났겠네. 엄마가 나 위해서 새벽부터 고생했으니까 나도 엄마한테 뭐 하나 드려야겠다. 이거 내 환자가 나한테 고맙다고 선물해 주신 스카프인데 엄마 한번 해봐요. 나는 조금 중후한 감이 없지 않아서 안 하게 되더라고. 새 거야. 어머 됐어. 너나 해. 엄마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매일 공장 가서 방진복 입고 일하는데 무슨 이런 게 필요해. 너 얼굴도 하얗고 하니까 너한테 어울리겠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빨리 매봐. 어머 너무 예쁘다. 엄마한테 딱이다. 한사코 거절하는 엄마의 목에 스카프를 둘러드렸고 엄마는 내심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저희와는 반대로 신혼집을 멋대로 들어와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시어머니였네요. 현관이 열려있어서 들어와 봤는데 서든 와 계셨네요. 아니 너 쉬는 날이니? 아 네 어머님 오셨어요? 쉬는 날이면 전화도 좀 하고 그러지. 넌 쉬는 날이라고 말도 안 하니? 나 오늘 집에서 할 거 많았는데. 참나. 아 갑자기 쉬게 된 거라서요. 뭐 시키실 일 있으셨어요? 됐어. 내가 다 했다. 아니 근데 웬 스카프야? 사돈한테는 영 아니다. 그리고 그거 헤르메스 아니니? 줘봐.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런 거는 해본 사람이 어울려. 에이 저희 엄마가 왜 안 어울려요? 분홍색이라서 하얀 엄마한테 딱인데. 어머님 거는 제가 따로 사드릴게요. 아니야 사돈 이거 해보세요. 저도 한사코 안 해줘도 된다는데 한번 둘러본 거예요. 제가 이런 거 할 일이 있나요? 그쵸? 어디 한번 그럼 제가 해볼게요. 이런 건 해본 사람이나 어울리죠.
기어이 엄마 목에 있던 것을 빼서 본인이 해보는 시어머니였고 이리저리 거울을 보며 꽤나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셨죠. 사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사돈이 어렵지 않으면 저런 행동을 할까 싶어 무시당한 마음이었거든요. 엄마, 그럼 나랑 이따 같이 나가요. 내가 엄마한테 선물 하나 해줄게. 아니야, 난 됐다니까. 너 힘들게 버는 거 아는데 무슨 그런 거에 돈을 써. 그래도 엄마한테 하나 해드리고 싶어. 나 첫 월급 탔을 때도 원래 부모님한테 내복 사드리는 거라고 하던데 난 그런 거 못 해봤잖아. 제가 친정 엄마에게 선물을 해드린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스카프를 패대기 쳤어요. 됐어, 이거 해. 너 이걸 원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사돈. 더 잘 어울리시니 사돈 하세요. 전 됐고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 가져가면 사돈 따님이 괜한 돈을 쓰게 생겼는데 제가 어떻게 가져갑니까? 제 돈도 우리 아들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됐어요. 사돈 하세요. 혜진이가 굉장히 말 잘 듣던 애인데 사돈네가 나타나고 참, 제가 알던 혜진이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당황스럽네요. 너야말로 왜 이러니? 너 네 엄마 찾은 거 좋다 이거야. 근데 굳이 이런 걸 니네 엄마 드려야겠어? 뭐 반찬 몇 개 해왔다고 지금 생색내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짜린데? 이거보다 더한 것도 드릴 수 있죠. 저를 낳아주신 분인데 그리고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거 솔직히 좋지 않아요, 어머님. 제 생각도 좀 해주세요. 뭐? 천하의 고아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잘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나한테 뭐? 좋지 않아? 그쵸. 어머님한테 저는 그냥 천하의 고아일 뿐이죠. 참 속상하네요. 사돈 진정하세요. 혜진아, 그만해. 내가 괜히 여기를 와서 사돈 심기를 불편하게 했나 보다. 죄송합니다. 어려서 딸 잃어버리고 제가 늘 죄인인데 저 때문에 이런 분란까지 나니 제가 송구스럽네요. 그걸 아시면 제 며느리한테 나타나지 마세요. 솔직히 이런 거 바라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세탁공장 다닌다고 들었는데 에르메스라고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참나, 어디 급이 맞아야 상종을 하지. 친정이라고 찾았는데 속 터져. 어머님, 말씀 삼가세요. 지금 저희 엄마한테 무슨 무례예요? 나타나고 말고는 어머님이 관여하실 문제가 아니죠. 그럼 제가 효정씨가 어머님한테 쓰는 돈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저 이러고 싶지 않아요. 제발 예의 지켜주세요. 예의라니? 내가 아는 혜진이가 맞나 싶다. 내가 널 1년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따박따박 떼들어 어른한테? 이래서 핏줄은 못 속이나? 너랑 효정이 결혼 허락한 거 후회되려고 해.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 너. 어머님은 저희 엄마에게 모진 막말을 퍼부으셨고 돌아가셨어요. 저와 단둘이 남은 엄마는 저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괜히 와서 너 난처하게 만들었지? 하긴 사돈 눈에는 내가 얼마나 밉겠니? 갑자기 나타나서는. 에휴, 엄마가 왜 미안해. 어머님이 저렇게 행동하는 게 잘못인 거지. 괜찮으니까 그러지 마요. 엄마가 그러면 어머님이 더 그러셔. 나도 당당하니까 엄마도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당당하니? 내가 죄인이지 항상. 그리고 엄마는 그렇게 들어갔고 제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남편 또한 저에게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뭐 니네 엄마 와서 명품 스카프 갖다 바치고 그랬다며? 그런 거 습관된다. 엄마가 괜히 그런 줄 알아? 엄마도 얼마나 황당했으면 그랬겠어. 엄마가 명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 그새 전화했나 보네. 우리 엄마한테 내가 명품을 갖다 바치던 말던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당신은 매달 어머님한테 가방 사드리고 이것저것 해드리면서 왜 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때도 말했지. 니네 엄마 우리 돈 보고 접근한 걸 수도 있다니까. 너 진짜 쓰레기구나. 그리고 말끝마다 니네 엄마 하는데 누군 그렇게 말 못해서 그러는 줄 알아? 너 입 좀 심해. 나 엄청 참고 있는 거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냐? 진짜 니네 엄마가 나타나고 화근이지. 아니, 우리 엄마 때문이 아니라 니네 엄마랑 네 인성 탓이지. 한 번만 더 니네 엄마라고 해봐. 나도 똑같이 할 거니까. 그리고 네가 뭐 그리 잘났냐? 넌 나한테 뭘 해줬어? 이 집 네 집이야? 너랑 나랑 똑같이 대출받아서 계약한 전셋집이고 결혼할 때 내가 무슨 공주 대접 받으면서 결혼했어? 뭐 그리 니네 집이 잘난 집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려. 나 꼭지 들게 하지 마. 거봐, 네가 이런 말 할 사람이냐고.
다 니네 식구 나타나서 이렇게 된 거지. 네가 인성 이런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남편은 그 말 끝에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남편이 생각하는 저는 그저 늘 참고 인내하는 그런 여자였는데 제 친정이 나타나고부터 이렇게 됐다고 또 이런 행동들을 다 친정 탓을 하는 남편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친정엄마는 저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는 듯 하였어요. 몇십 년 만에 친정을 찾았는데 이렇게 연락하는 것조차 눈치 보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결혼 전 넣었던 청약이 당첨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저희는 빠르게 이사를 갈 준비를 하게 되었네요. 우리 아들이 의사라서 내 체면이 좋은데 집까지 장만했다니 엄마가 여한이 없다 정말. 혜진이 너는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남자를 다 만나니? 물론 너도 직업은 좋지만 그래도 형편은 우리 아들이 낫잖아. 어머님, 이 집 들어간 돈 효정 씨는 거의 집은 없는 거 아시잖아요. 어쨌든 효정이랑 결혼을 했으니까 이런 집도 청약을 한 거지. 그게 효정이 덕분 아니야? 너는 무슨 부부끼리 그렇게 돈으로 생색을 내니? 보고 자란 게 없어서 그런가? 이런 거 보면 사실 혜진이 너무 정이 없어서 내가 걱정이 다 된다니까? 엄마, 됐어 그만해요. 그나저나 내 집 마련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 어려운 걸 해냈네. 우리 아들이 운이 좋아서 그렇지. 아 맞다. 너 요새 네 엄마랑 연락하니? 네가 그래도 요새 이사 준비로 바쁘니까 오히려 낫다. 친정도 안 만나고 하니. 거 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사람들도 분수에 맞게 끼리끼리 말이지. 그러게요. 사실 저희 친정이나 효정씨네 집이나 거기서 거기니까 잘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저의 뼈있는 말에 어머님은 기가 차 하셨고 남편이 어머님을 쿡쿡 찌르는 통에 어머님은 하고 싶은 말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새 집에 이사를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학교에서 유명한 동기 커플이었기에 저희는 동기들과 선후배들을 불러 집들이를 하게 되었고 뭐라도 도와주고 싶다는 친정엄마였어요. 그래도 너 이사 가고 바쁜데 내가 집들이 요리라도 해주면 어떨까? 이래봬도 엄마가 요리는 잘하거든. 그러면 너무 좋은데 엄마 바빠서 일 빼기도 힘들지 않아요? 힘든데 괜찮아. 이리저리 배달이랑 내가 한번 해볼게. 어떻게든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려고 하는 엄마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워낙 고되게 일하시는 걸 알았기에 쉽사리 집안일을 부탁할 수는 없었어요. 한사코 거절하는 저에게 엄마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도 너 학교 다닐 때 도움 많이 받았던 친구 선배들이라며 엄마가 우리 딸 옆에 있어주지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대접하고 싶어. 그게 엄마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고마워 엄마. 그리고 미안해요. 넌 미안해할 것 하나도 없어. 내가 미안하지. 말해 뭐하니? 내가 죄인이야. 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는 엄마였고 그렇게 우리 집 집들이에 친정엄마와 도와주러 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본인이 요리할 게 아니었기에 떨떠름한 승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을 시어머니도 아시고는 한 말씀 하셨어요. 우리 효정이 불편하게 네 엄마를 왜 불러? 뭐 좋은 얼굴이라고. 네 엄마도 솔직히 뭐 너랑 정도 그렇게 없을 텐데 악착같이 네 주변을 맴도네. 참 요상하다. 어머님, 그게 또 무슨 뜻이에요? 저희 엄마가 무슨 꿍꿍이로 인해 제 곁을 맴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니. 굳이 일을 빼서 요리까지 해준다는 게. 넌 진짜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처음에는 착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쯤 되니까 애가 맹탕이야. 어머님이 요리해서 집들이 도와주실 거 아니면 신경 안 쓰셨으면 해요. 엄마한테 무슨 말이 그래. 엄마는 이게 다 너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네가 드라마도 안 보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니까 엄마가 너 딸처럼 생각하는 거 알잖아. 그래, 효정이 말이 맞아. 너는 꼭 그렇게 사납게 말해야겠니? 내가 무서워서 참나? 며느리 눈치 본다는 거 다 남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네가 나한테 눈치 줄 줄은 정말 몰랐다. 그래도 우리가 봐온 세월이 있는데 말이야. 그리고 난 장모님 집에 들락날락하는 거 싫은데 꼭 그렇게 해야 해? 그래? 그럼 어머님도 오시지 말라고 해. 에휴, 됐다. 알겠어. 누가 말려. 알아서 해. 제 말에 어머님은 절 노려보셨고 남편 또한 곤란한지 서둘러 대화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집들이 날이 되었고 친구들과 선배 동료들이 집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와, 집 좋다. 니들은 좋겠다. 결혼해서 가정도 꾸렸지.
그리고 집도 장만했지. 일사천리네. 우리 동기들 중에 니네가 제일 자리 많이 잡았을걸? 고마워. 너는 그래도 돈을 더 잘 벌잖아. 완전 나 종처럼 일하는 거 알면서. 어쨌든 직구경 좀 해볼게. 그렇게 친구들과 하하호호 떠드는데 저기서 선배 한 명이 음식을 드시고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와, 아주머니 음식 솜씨 좋다. 사실 네가 집들이 초대한다고 해서 배달 음식이나 먹겠구나 했는데 어떻게 저런 솜씨 좋은 분을 초빙했대? 잘 먹을게. 네? 아주머니 아니고 저희 엄마예요. 사실 소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사실 이 자리는 친정엄마가 제 집들이 음식을 해주시며 저를 도와주신다고 했지만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저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제 식구들을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학교 다니면서 사실 동기들과 선배들에게 신세도 많이 졌던지라 이렇게 엄마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제 사정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기에 제가 힘들거나 외로울 때 저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중 한 선배가 엄마를 도우미 아주머니로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엄마라니? 효정이가 파출부라고 하던데?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고 주방으로 들어가 보니 남편이 엄마에게 단도리를 치고 있었어요. 혜진이 면은 세워야죠. 주방에만 계시고 나오지 마세요. 의사 엄마가 세탁공장 다닌다고 하면 쟤네가 얼마나 수군대겠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엄마였고 너무 열이 받아 제가 들고 있던 국자로 머리통 날리고 남편 인생 그대로 나락 보내버렸네요. 아, 야, 너 미쳤어. 왜 내 머리를 때려? 안 맞게 생겼니? 와, 진짜 바닥이구나 너. 주방에서 강력하게 나는 마찰음에 거실에서 집 구경을 하던 동기들과 선배들은 하나같이 주방으로 모이기 시작하였고 저희가 싸우는 것을 고스란히 보아야 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역시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아니, 니들 무슨 일이야? 여러분들, 뭐 저랑 학교 다녀서 아시겠지만 제가 고아에 악착같이 공부해서 의대 나왔고 의사 된 건 여기 모르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제가 드디어 친정엄마를 찾았고 가족들을 찾았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세탁공장에서 일하신다는 이유로 저한테 뭐 돈을 뜯을 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장모님을 파출부라느니 아는 척하지 말라느니 하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인간을? 정말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와요. 뭐? 아니, 효정아, 너 진짜 그랬어? 사람들은 제 말을 듣고 수근수근 됐어요. 아니, 솔직히 맞잖아. 니네들은 그렇게 생각 안 들어? 얘가 순진해서 자꾸 안 믿는데 자기 딸 의사라고 하면 뭐 하나 요구할 것 같지 않아? 혜진이 친정 진짜 못 산다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와이프 엄마한테 그러냐? 너 진짜 그렇게 안 봤다? 그러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가 남편인데 혜진이를 몰라? 아니 어떻게 장모님한테 그런 막말을 해. 그것도 혜진이가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다는 걸 잘 아는 애가. 효정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서운 애구나. 뭐? 나한테 돈을 요구해? 네가 사는 집 이거 우리 엄마가 보태준 돈으로 사는 거야. 알겠냐? 네 엄마보다 우리 엄마가 훨 능력 있다고. 사람 공장 다닌다고 무시하지 마. 니네 엄마 맨날 달에 한 번씩 너한테 돈 뜯으러 병원 오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다 니네 엄마 같다고 생각하는 거 편견이야. 뒤늦게 만난 우리 엄마는 나한테 뭐라도 하나 해주려고 하시더라. 너 같은 인간이랑 도저히 못 살겠네. 이혼하자 이 쓰레기야. 와, 김효정. 이번 건은 네가 혜진이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 그냥 빨리 빌어. 뭐? 이 집 장모님이 해주신 거라고? 그럼 내가 그 돈이 어디서 났겠니? 뻔히 너나 나나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번다고 하지만 월급쟁이 의사인데 엄마는 나 찾아서 그동안 못 해준 거 다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어. 알아? 그래놓고 생색내기 싫어서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었다고. 너랑 니네 엄마는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고아인 난 며느리로 받고 아내로 받은 게 그저 자랑이고 인심이지? 그러니까 날 이렇게 대하기도 했겠지. 더 이상 엮이고 싶은 마음 없고 이렇게 네 인성 다 까불리니까 난 속이 다 시원하다. 이 집 내 집이니까 당장 나가. 제 말을 끝으로 친정엄마 또한 거드셨어요. 내가 혜진이한테는 정말 입도 못되게 미안하고 늘 죄인이지만 자네한테 이런 취급받을 이유 있어? 그동안 막대 먹고 배운 거 없이 굴어도 내가 혜진이한테 해준 게 없고 혹시라도 나 하나 때문에
우리 혜진이가 자네 집에 책 잡힐까봐 참은 거야. 내가 의사딸 보고 돈 뜯어낸다고? 아, 참나. 엄마 도움 없이 혼자 악착같이 공부해서 의사 된 거 보면서 늘 미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저런 머릿속에 그런 망상이 있는지 내가 다 어처구니가 없네. 난 혜진이 잃어버리고 한 번도 혜진을 잊은 적 없어. 알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언젠가 만나면 꼭 전해줘야겠다 하고 늘 혜진이 목까지 다 모아놨던 돈도 있다고. 혜진아,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할 자격도 없지만 저놈은 진짜 아니다. 내 딸이 너무 아까워. 당장 끝내도 아쉬울 것 없겠어. 엄마도 그동안 참으신 게 많은지 한참을 쏟아내셨고 모든 걸 지켜본 친구들과 선배들 또한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 싶은 표정이었네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찌질해 보이던지. 효정이 너 우리 병원에 페이닥터로 온다고 했잖아. 그거 취소할게. 솔직히 혜진이 보고 너 써준다고 한 거지. 너만 보면 사실 내가 왜 써야 하는지 모르겠거든. 너 혜진이 아니었으면 우리 사이에서도 평판 완전 꽝이야. 혜진아, 마음고생 많았다. 아니, 그렇게 갑자기 취소하면 어떡해. 나 지금 다니고 있는데 퇴사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혜진아, 진짜 그런 건 말을 해줘야지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네가 우리 엄마 바보로 만든 건 생각 안 하니? 더 이상 할 얘기 없고 꺼져. 아수라장이진 딥들이에서 동기들과 선배들은 모두 남편을 욕하기 시작했고 저희 엄마한테 한 말씀 하더라고요. 혜진이 정말 훌륭하게 컸어요. 저희 동기들이랑 선배들이 인정하는 애가 혜진이거든요. 어머님, 좋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우리 혜진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엄마는 우셨고 그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제 편이 되어야 할 남편보다도 제가 가족을 찾은 것을 더 기뻐해 주었네요. 그리고 전 남편을 상대로 이혼장을 보내게 되었고 이것을 모두 안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아니 이혼이라니. 혜진아, 내가 살다 별 얘기를 다 들어본다. 너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사람들 앞에서 얘 괄시하고 면박 준 거 맞아? 네, 맞아요. 그리고 저 마음 안 변하니까 돌아가세요. 아니, 우리 효정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이혼을 당해? 너 같은 거 받아주고 결혼해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저 같은 거랑은 이혼하면 된다고요. 어머님도 원하시는 며느리 맞이하셔서 예단 듬뿍 받으시고 결혼 다시 시키세요. 뭐? 너 설마 그 말을 담아두고 그러는 거야? 그거야 그냥 말이 나오다 보니 했단 말이고 효정이가 지금도 하나 때문에 다른 병원도 못 들어간대. 본인이 인상관리를 그따위로 하니까 그렇죠. 저랑 이혼하면 사람들이 걔 안 보고 산다던데요. 어머님, 아들 참 잘 키우셨어요. 전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그래도 그렇지. 너 학교 다닐 때 내가 우리 아들이랑 잘 지내려고 밥 사주고 잘해줬던 거 기억 안 나냐? 사람이 어떻게 이런 안면몰수야? 그러면서 맨날 저를 깎아내리셨죠. 불쌍하다, 안쓰럽다는 이유로 저한테 호의를 베푸는 척 늘 자존심을 뭉갰던 거 모를 줄 알았어요? 어머님보다 제가 더 똑똑한데 모르면 바보죠. 더 이상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식구들을 찾아서 망정이지 식구들이 없었으면 평생 이렇게 참으면서 그냥 살았을 뻔했어요. 어머님은 입을 벌리고 가만히 저를 쳐다보았고 전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효정이 인성 안 좋은 거는 학교에서 파다 했잖아. 그래도 네가 워낙 착하고 바르니까 어느 정도 융화가 될 줄 알았는데 사람 안 바뀐다니까. 우리가 말은 안 했어도 너랑 효정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 안타까워했었어. 잘한 선택이야. 손뼉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겠지. 나도 잘한 거 많이 없을 거야. 그냥 깨끗하게 끝내야지. 그래도 어떻게 본인 장모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니? 그건 인간 말종이야.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대신해주는 친구들이었고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죠. 끝까지 이래야만 했냐? 내가 솔직히 학교 다닐 때부터 너한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나타난 어머니가 그렇게 소중해? 그래, 그러니까. 당연하지. 찰륜이야 우리는. 그리고 네가 그 정도의 나한테 가치가 없었나 봐. 그래, 그럼 이것만 묻자. 니네 엄마가 뭐 얼마나 모았길래 아파트 잔금도 턱턱 해주고 그래? 나 솔직히 내 주변에 공장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얼마 모았냐고. 또 업신여기는 꼬락서니 하고는. 그래, 물어봤으니 얘기해줄게.
우리 엄마가 나 작은 동네에 내과 하나 개원해준다고 하더라. 물론 빚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해야겠지만 큰 자부는 해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 나 이 나이에 엄마 찾아서 진짜 호강하지. 너 같은 거 어디 개원이나 할 수 있겠니? 잘 지내. 개원? 아니 네가 개원한다고? 뭘 그렇게 놀라. 실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너 같은 것도 개원 생각을 하는 게 나라고 못하겠어? 잘 지내라. 사실 엄마는 돌아가신 아빠가 남겨두신 땅이 하나 있었어요. 평생 모으신 돈과 아빠가 남겨두신 땅을 팔아 저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다고 하는 엄마였죠. 한사코 말리고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는 본인의 죄책감을 이렇게라도 꼭 덜어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파트 잔금은 물론이고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서 내과를 개원했어요. 야, 혜진아 축하해. 개원 의사네 이제. 고마워 이제 더 열심히 해야지. 대출도 갚아야 하고. 아, 효정이 소식 들었어? 개원해줄 여자 찾아서 맨날 맞선 보고 다닌다더라? 진짜 기막히지 않아? 나도 본인이 그러고 싶다는데 뭐. 그 엄마 연락은 안 오시니? 왜 안 와? 요즘은 아들 선보기 하느라 안 오나 보다. 지난달까지 계속 연락 왔었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까지 남기시고. 있을 때 잘하지 참나. 맨날 미안하다 돌아와라 똑같은 레파토리. 시어머니는 제가 개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다고 해요. 저에게 연락을 못하자 저희 엄마에게까지 연락을 했지만 마음이 편할 리는 만무했죠.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다시 우리 아들이랑 시작해봐라. 어? 내가 이제는 나서지 않고 뒤에서 지지만 해줄게. 사실 네가 너무 딸 같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혹시라도 당할까봐 그랬던 거야. 당해도 제가 당하고 제가 그렇게 바보예요? 어머님은 선을 넘으셨어요. 그리고 효정씨도 마찬가지고요. 연락 마세요. 동기들에게 듣기론 전 남편은 아주 형편없어지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남이니 개의치 않아 했고 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우리 딸 병원이 잘 되니까 엄마가 너무 좋다. 오늘 엄마가 이것저것 다 해놓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일해. 아, 엄마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이모님 오셔서 할 거예요. 에이, 뭐가 어때? 난 우리 딸 도와서 이런 거라도 하니까 좋다. 가족을 찾아서 정말 행복한 요즘이에요. 저를 위해 정말 모든 걸 다 주는 친정엄마, 그리고 힘들면 어깨를 내어주는 친언니와 친오빠. 떨어져 살았던 세월만큼 지금부터라도 더 길게 같이 있을 예정이에요. 제 인생 기적이 없을 것 같았지만 이렇게 기적이 있는 인생이었네요. 남들에게도 저와 같은 기적이 있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쳐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